만약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당신의 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가나에선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가 있고 또 어떤 여성은 가슴이 너무 커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신체 부위를 가진 사람들 탑 2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위. 술레이마나 압두사마드. 계속 잘한다는 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면 어떨까요? 가나 출신의 술레이마나 압두사마드는 정말 멈추지 않고 커온 사람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키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가 사는 감박가라는 마을 사람들은 그를 타우셰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다그바니어로 가자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의 커다란 보폭을 따라가려면 빨리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측정했을 때 그의 키는 무려 2m 49cm였고 의사들은 아직도 더 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뇌하수체 거인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은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생깁니다. 문제는 단순히 키가 큰 게 아니라 삶 그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는 휘어진 척추, 부어오른 팔다리, 끊이지 않는 통증을 안고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을 감당할 의료시설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보건 관계자들이 그의 키를 재려고 했을 땐 줄자가 모자라서 그냥 추측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실제로 정확히 재봤을 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술레이마나는 사람들의 시선과 의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침착하고 당당합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9위. 조이스 아도. 이제 가나 출신의 조이스 아도를 소개해드릴게요. 인터넷에서는 그녀를 애정어린 별명으로 버스티 GH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아주 큰 가슴을 가진 여성이라는 뜻이죠. 조이스 아도는 단순히 사교계 인사였던 게 아니라 거의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너무 커서 마치 자체 중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최근 SVTV 아프리카에서 DJ 니아미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가슴이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커다란 쿠션 2개가 가슴에 달려있는데 계단을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 실제로 앞이 안 보여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 사고로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말로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잘 보인다고 하네요. 잠깐, 그렇다면 진짜 적은 브래지어일까요? 농담처럼 청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죠. 하지만 농담은 제쳐두고 조이스 아도는 자신의 체격과 흉터마저도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언제나 여성을 축소하려 하는 가운데 그녀의 이런 대담함은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아마 멀리서 보내는 박수일 수도 있겠네요. 18위. 가브리엘 몽자네. 요즘은 인터넷에서 거인 사진이 화제가 되곤 하지만 그전부터 이미 세계를 압도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잠비크 출신의 가브리엘 몽자네예요. 그는 키가 무려 2m 40cm가 넘었고 단순히 모잠비크에서 가장 큰 남자가 아니라 당시 살아있는 사람 중 가장 키가 큰 인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1940년대 모잠비크에서 태어난 그는 성장하면서 아주 빠르게 키가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말단비대증이라는 희귀 질환 때문이었습니다. 이 질환은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발생하는데 가브리엘은 10대 때부터 이미 보통의 큰 키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단순히 숫자로 기록된 키보다 훨씬 더 힘겨웠습니다. 만성 통증, 심각한 이동 문제, 걷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당시 아프리카 시골 환경에서는 그가 필요로 하는 의료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죠. 그럼에도 그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순회 서커스단과 함께 국경을 넘나들며 공연했고 1988년에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스포트라이트 속에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1990년 그는 집에서 불행한 추락사고를 당했고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46세였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결코 잊히지 않을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17위. 존 와와루. 이번에는 케냐 출신의 존 와와루를 소개해드릴게요. 사람들이 흔히 헌신을 말하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하나로 그 의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보여줍니다. 존 와와루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손톱을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려 25년 넘게 손톱을 길렀는데요. 지금은 각 손톱의 길이가 30cm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는 세계 기록을 세워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의 손톱은 단순히 길기만 한 게 아닙니다. 휘어지고 구부러졌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이 손톱들은 이제 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존에게 이건 자부심입니다. 꾸준한 인내와 자기관리가 이렇게 잊히지 않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는 특별한 제품이나 화학약품을 쓰지도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헌신과 세심한 주의만으로 이 손톱들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16위. 브라임 타키올라. 혹시 신발 쇼핑이 힘들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고민은 모로코 출신의 브라임 타키올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무려 세계에서 가장 큰 발을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 길이는 한쪽당 40cm, 유럽 사이즈로 58 사이즈입니다. 당연히 매장에서 파는 신발은 맞을 리가 없었고 결국 그는 전문 정형외과 기술자들에게 맞춤 신발을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만 큰 게 아닙니다. 브라임은 키도 무려 2m 이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중 가장 큰 부류에 속합니다. 그의 엄청난 체격은 말단 비대증이라는 호르몬 질환 때문이었습니다. 뇌하수체 근처에 생긴 종양이 성장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면서 그의 몸은 끝없이 자라났던 겁니다. 1982년에 태어난 브라임은 1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이미 선생님과 의사들보다 키가 더 컸던 거죠. 결국 그는 수술을 받아 이 비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멈출 수 있었지만 이미 그의 발과 키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의 신체 크기는 영원히 그의 일부로 남게 된 거죠. 15위. 마누트 볼. NBA 코트 위에 마누트 볼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는 무려 2m 30cm가 넘는 키로 NBA 역사상 가장 키가 큰 선수 중 한 명이었고 동시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농구가 아니라 고양인 수단에서의 활동이었어요. 1962년에 태어난 마누트는 엄청나게 긴 팔다리와 2m 59cm에 달하는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프조차 하지 않고도 슛을 막아낼 수 있었죠. 코치들은 그를 두고 마치 농구 골대를 지키는 마철로 같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누트가 NBA에 온 이유는 단순히 농구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수입을 이용해 고향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수단은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는 평화의 목소리를 내며 전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수백만 달러, 즉 선수로 벌어들인 거의 모든 재산을 고국에 쏟아부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헌신했죠. 하지만 그 대가도 컸습니다. 결국 그는 파산 상태에 몰렸고 건강도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건강 문제가 찾아왔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누트 볼은 단순히 거대한 농구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재능을 조국을 위해 희생한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14위. 음발렌트 여성들. 이제는 거의 전설처럼만 전해지지만 나미비아의 음발렌트 여성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단순히 길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땅에 닿을 정도로 자라났고 이는 아름다움과 여성성, 그리고 지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타고난 유전자나 우연이 아니라 오랜 전통과 인내의 결과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발렌트 소녀들은 신성한 머리 관리 과정을 거쳤습니다. 천연 오일, 허브, 나무 껍질, 곱게 간 황토를 섞어 머리에 발라주었고 머리카락은 보호 스타일로 따아 길게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 여인이 될 때쯤이면 그들의 머리카락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진정한 왕관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성인식, 축제 같은 중요한 순간마다 머리카락은 화려하게 꾸며졌고 이는 공동체 안에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식민지 시대의 영향과 현대사회의 기준들이 이 전통을 서서히 약화시켰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부 흔적만 남아있고 대부분은 옛날 사진이나 구전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음발렌트 여성들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아름다움과 인내,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3위. 아비오둔 아데고케. NBA 선수들이 대부분 사람들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만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비오둔 아데고케 앞에서는 그마저도 작아 보입니다. 그의 키는 무려 2m 31cm에 달합니다. 농구계에서는 그를 빅나이저라고 부르며 차세대 농구 스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체격 덕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통 큰 아이들은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비오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발놀림이 좋았으며 블록 범위가 굉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정확한 키가 여전히 논란이라는 겁니다.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 2m 36cm라는 얘기도 있고 2m 31cm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느 쪽이든 그가 농구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압도당하는 건 변함없습니다. 심지어 NBA의 전설인 샤킬 오닐도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아비오둔이 점프도 하지 않고 덩크슛을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전 세계가 놀라워했죠. 하지만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된 훈련 시설이나 맞는 신발,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NBA 진출이라는 꿈을 쫓고 있습니다. 아비오둔 아데고케는 단순히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신처럼 큰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12위. 링 아유엘 카몬 마로치. 많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언젠가 세계 무대에 서는 꿈을 꾸지만 링 아유엘 카몬 마로치는 이미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겨우 17살의 나이로 올림픽 예선 무대에 올라 노련한 프로 선수들과 맞붙으며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죠. 현재 그의 키는 2m 11cm에 달하며 아직도 성장 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수단의 분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의 재능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다행히도 NBA 아프리카 아카데미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는 훈련을 받고 집중력을 키우며 자신의 잠재력을 진짜 실력으로 바꿔냈습니다. FIBA 농구 월드컵 예선에 출전했을 때 팬들과 스카우터들은 모두 그를 주목했습니다. 엄청난 리치, 빠른 발놀림, 그리고 키 큰 선수에게서 보기 힘든 농구 지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링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체격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는 농구를 통해 단순히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목표와 사명감을 가지고 뛰고 있다는 점이죠. 그는 자신의 경기 하나하나를 통해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1위. 찰스 솔다. 이번에는 가나볼타 지역에서 가장 큰 남자로 알려진 찰스 솔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키는 무려 3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그는 신발을 구하기도 힘들고 문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하고 어디를 가든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발과 손은 너무 커서 일반 신발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고 기억합니다. 무려 10개월을 채워서 낳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그는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갔고 결국 지금의 체격에 이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체격은 단순히 놀라움만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옷을 구하는 것도, 가구를 쓰는 것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평생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찰스가 바라는 건 단순합니다. 주목받거나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의료 지원과 맞춤 신발 한 켤레뿐입니다. 그저 맨발로 거리를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지만 그에겐 절실한 바람입니다. 10위. 술레이만 알리 나슈 누시. 자신의 키가 2m 43cm가 넘고 국가대표 농구선수로 뛰었으며 고전 영화에까지 출연했던 사람.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리비아 출신의 술레이만 알리 나슈누시입니다. 1943년 트리폴리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에는 평범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몸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뇌하 수체에 종양이 생겨 거인증이 발병했고 그의 키는 결국 2m 44cm까지 자라났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기록된 가장 큰 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술레이만은 단순히 거대한 체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비아 농구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코트 위를 지배했고 이후에는 영화계에도 발을 들였습니다. 1960년에는 거장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화 사티리콘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키가 가져온 고통도 있었습니다. 늘 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거대한 몸 때문에 이동에도 불편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수술을 통해 성장을 멈출 수 있었지만 그때쯤에는 이미 기록으로 남을 정도의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1년 술레이만 알리나 슈누시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특별한 삶과 기록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9위. 후세인 비사드. 이번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남자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소말리아 출신의 후세인 비사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키는 무려 2m 36cm에 달합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어디를 가든 시선을 끌었지만 그 뒤에는 무거운 삶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후세인은 말단비대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해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생깁니다. 이 병 때문에 그는 큰 키뿐만 아니라 25cm가 넘는 손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기록상 가장 큰 손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보기엔 놀라워 보일지 몰라도 현실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말리아 내전을 피해 영국으로 망명했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건 또 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건강 문제, 외로움, 그리고 심각한 이동 제한까지 겹쳐졌던 거죠. 지금 그는 40대에 접어들어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하루하루를 간호사의 도움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발언에서도 그는 자신만을 위해 호소한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연민과 존엄, 그리고 인간성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후세인 비사드의 몸은 기록 그 자체일지 몰라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건 결국 그의 마음과 정신일 것입니다. 8위. 무니르 프라르. 알제리바트나 출신의 무니르 프라르는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남자,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남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의 키는 무려 2m 42cm에 달했죠. 하지만 그 엄청난 키 뒤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보통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는데 12살이 되던 무렵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거인증이 발병했고 그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놀라움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무니르는 매일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걷는 것, 먹는 것, 잠자는 것 모두가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는 고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은 그의 거대한 키에만 매료됐지만 정작 그가 겪는 고통은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니르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큰 사람 이상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거대한 심장은 오랜 병과 합병증을 이기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만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니르 프라르는 단순한 거인이 아니라 끝까지 존엄을 지키려 했던 위대한 인간이었습니다. 7위. 투치족. 아프리카 중앙에 살고 있는 투치족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민족입니다. 그들의 신장은 연구자와 여행자, 그리고 역사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투치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민족 중 하나로 꼽히며 어떤 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투치족 남성들의 평균 키는 2m를 넘고 여성들 역시 그에 못지않게 큽니다. 그들의 길고 날씬한 팔다리, 또렷한 이목구비는 오래전부터 독특한 특징으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투치족의 큰 키가 특별한 유전자, 고지대 생활 환경, 그리고 전통적인 식단의 조합 덕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치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키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소와 함께 살아온 목축 민족이었고 왕족 계보를 이어오며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위치 때문에 정치적 혼란기에는 종종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94년 르완다 대학살 당시 수십만 명의 투치족이 희생당하면서 그들의 역사는 가장 어두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치족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며 전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투치족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한 뼘 더 크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서 있는 민족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와 어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6위. 딩카족. 남수단에 사는 딩카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민족으로 꼽히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키가 큰 집단 중 하나입니다. 딩카족 남성들의 평균 키는 1m 93cm에 달하고 일부는 2m 13cm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이렇게 크기 위해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도 헬스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긴 팔다리와 고든 자세는 마치 타고난 듯 웅장합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유전자, 우유와 유제품 중심의 고단백 식단, 그리고 광활한 초원에서의 생활 방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딩카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키가 큰 민족이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대를 이어내려온 소를 기르는 목축민, 용맹한 전사, 그리고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몸집이 큰 그들의 모습은 곧 자부심과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죠. 남수단은 수십 년간 내전으로 고통받아왔지만 딩카족의 당당한 모습은 민족의 단결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난민 캠프에서든 올림픽 무대에서든 딩카족 젊은이들은 자신의 체격과 실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큰 키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온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5위, 마사이족. 이번에는 케냐와 탄자니아 북부에 걸쳐 살아가는 마사이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상징적인 민족 중 하나이자 키가 큰 집단으로도 유명합니다. 마사이족 남성들의 평균 키는 약 1m 91cm이고 그보다 더 큰 사람들도 흔합니다. 그들의 당당한 체격과 우뚝 선 자세는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물론 단순히 유전자만의 결과는 아닙니다. 마사이족은 전통적으로 소를 기르는 목축민으로 우유와 고기, 때로는 소의 피까지 포함된 고단백 식단을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늘 활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목초지를 누비며 소를 돌보고 의식에서 선보이는 점프춤 같은 전통 무용은 그들의 근육과 균형 감각을 단련시켰습니다. 이 춤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용기와 힘, 자부심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마사이 전사들이 높이 뛰어오르는 모습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현대화의 물결과 토지 분쟁 같은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마사이족은 여전히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키 큰 체격과 활기찬 전통은 단순한 외형을 넘어 민족의 자존심과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4위, 아피자고로.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아피자고로는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남자로 불리며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그의 키는 무려 2m 24cm였고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아피자고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평범했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키가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말단비대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진단받았고 평생 관절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의 삶은 말 그대로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이나 버스 자리는 턱없이 좁았고 문을 지날 때마다 몸을 숙여야 했습니다. 옷을 사는 것도 신발을 맞추는 것도 큰일이었고 결국 맞춤 제작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피자고로가 겪은 가장 힘든 건 그런 물리적인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삭임,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자신의 키를 단순한 짐으로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무대로 삼았습니다. 나이지리아 영화계 놀리우드에 출연했고 모델 활동도 했으며 나는 아고로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키가 항상 축복인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짐도 함께 있습니다. 아피자고로는 2023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과 존재감은 여전히 거대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3위, 프란시스코 도밍고 조아킴. 이번에는 앙골라 출신의 프란시스코 도밍고 조아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입을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의 입은 무려 16.9cm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요. 심지어 탄산음료 캔 하나를 가로로 넣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입니다. 프란시스코는 10대 시절에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몰려와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곧 그는 현지 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결국 국제적인 주목까지 받게 되었죠. 놀라운 건 그의 입이 어떤 수술이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타고난 신체 구조와 독특한 근육, 그리고 피부의 탄력 덕분이었습니다. 의사와 과학자들조차 그의 입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턱과 근육이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2010년 그는 드디어 기네스북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었고 단숨에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 본인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특별한 입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을 넘어 이제는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위, 아샤 만델라.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드레드락을 가진 여성 아샤 만델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무려 33m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시내버스보다 더 길죠. 그 무게만 해도 마른 상태에서 약 11kg,
젖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아샤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드레드락을 기르기 시작한 건 단순히 멋이나 유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머리카락은 영적인 여정이자 개인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잠그기 시작했죠. 그 결과 그녀의 머리카락은 단순한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결국 그녀는 기네스북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죠. 물론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의사들은 무거운 드레드락이 척추에 부담을 주어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샤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드레드락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정체성, 힘, 그리고 치유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아샤는 화학 제품을 쓰지 않고 오직 자연적인 방법으로만 머리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머리카락은 나 자신 그 자체예요. 잘라낸다는 건 내 영혼을 잘라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샤 만델라의 드레드락은 단순히 세상에서 가장 긴 머리가 아니라 그녀의 삶과 정신을 담아낸 영적인 왕관입니다. 1위, 누에르족. 마지막으로 소개할 민족은 남수단 나일강 계곡에 사는 누에르족입니다. 이들은 독립심 강하고 문화적으로도 풍부한 전통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 동시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민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누에르족 남성들 가운데는 1m 90cm가 넘는 경우가 흔하며 일부는 2m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그들의 큰 키는 단순히 유전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누에르족은 전통적으로 소를 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이며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다 보니 소에서 얻는 우유와 유제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주식이 되었고 이것이 세대를 이어 큰 체격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누에르족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체격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내전과 정치적 혼란, 강제 이주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고유의 의식과 전통을 포기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자부심을 이어왔습니다. 누에르족의 큰 키는 그들의 외형적 특징일 뿐 아니라 꺾이지 않는 정신과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에르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보다 한 발자국 더 크게 당당하게 서 있는 민족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